담보로 잡힌 상가에 경매 개시 결정문이 날아들던 그날, 박종호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아왔던 그가 67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작은 상가 건물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35년간의 직장 생활이 응축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그가 믿었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 6개월간의 결정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시작한 투자가 어떻게 이런 악몽으로 변했을까요? 이것은 신중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단 한 번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박종호가 상가를 처음 매입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한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쳐 약 3억 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자녀들 교육도 마치고 결혼도 시킨 후에도 이만큼의 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로 생활하려 했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맡겨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고 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근 상권에 나온 작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이니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종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보유라고 월세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은퇴 후 생활비는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종호는 결국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고 1층에는 편의점이 2층에는 소규모 학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두 임차인 모두 3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월세도 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은 상태였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종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직접 검토했습니다.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2억 8천만 원에 그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손에 쥔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계약금을 치른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상가 매입 후 처음 몇 달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매달 월세가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1층 편의점 사장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2층 학원 원장도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종호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나오기 시작했고 아내도 작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상가를 찾아가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건물주로서의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상가 겸 오피스텔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내주겠다며 한번 검토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종호의 이메일로 긴 자료가 날아왔습니다. 건물 사진, 위치, 임대 현황, 예상 수익률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재 그가 가진 상가보다 월세 수입이 2배 가까이 많았고 위치도 역세권이라 공실 위험이 적다고 했습니다. 종호는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후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종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직접 보니 건물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은 카페와 음식점이 2층부터 5층까지는 작은 오피스텔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호실이 임대가 되어 있었고 월세 수입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매매가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종호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후배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상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은 위험하다고, 자신은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라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당연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7억짜리 건물을 사면 월세 수입이 지금보다 2배, 대출 이자를 빼고도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생활이 더 안정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더 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만약 월세가 밀리면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나이도 있는데 빚을 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호도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후배가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는 종호에게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호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중개업자는 매끄러운 말솜씨로 종호의 불안을 하나하나 해소해 주는 듯 했습니다. 공실 위험은 거의 없고 월세 연체도 드물고 건물 관리도 전문 업체에 맡기면 되니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대출 상담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호는 그날 밤 다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종호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우리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종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가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가진 나머지 현금을 보태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중개업자와 후배는 축하한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종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했다고, 이제 우리 노후는 안정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일이니 책임지세요. 종호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새로 산 건물에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대출 이자를 갚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종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후배와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다른 좋은 매물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여러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종호는 그 자료들을 검토하며 언젠가는 더 큰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입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3층에 입주해 있던 작은 사무실이 갑자기 폐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그만큼 월세 수입이 줄어들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층에 있던 또 다른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습니다. 종호는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임차인은 사업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종호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차인은 결국 2달치 월세를 밀린 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종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2개의 호실이 비었고 월세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고 생활비도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개업자에게 다급히 연락했지만 중개업자는 요즘 경기가 다 그렇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후배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후배는 자기도 어쩔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종호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보려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던 중 종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근저당 설정이 추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전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 직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호는 당장 중개업자에게 따졌지만 중개업자는 자기도 몰랐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종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신중하게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실이 계속되면서 월세 수입은 바닥을 쳤고 종호는 결국 개인 저축을 깨서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 경고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담보로 잡힌 처음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호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첫 번째 상가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후배는 연락을 피했고 친척들은 자기들도 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종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밤마다 종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욕심을 부렸을까? 왜 내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남의 말에 흔들렸을까? 후회는 그를 잠식했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종호는 아내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종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지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간곡히 부탁한 끝에 한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종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종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든 것이 잘못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자신의 직감을 무시한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종호는 그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편의점 일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지만 종호는 그것으로 조금씩 생활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대출 이자를 밀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갚아 나갔고 경매 절차도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호는 남은 상가 건물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새로 산 건물은 결국 손해를 보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잃었지만 그나마 처음 상가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일을 계속하며 작은 수입을 올렸고 기초연금과 남은 상가의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종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종호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큰 투자를 꿈꾸지 않고 남은 상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계속하면서 작은 수입이지만 꾸준히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종호는 예전에 자신을 설득했던 후배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후배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종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후배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종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결국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책임도 제가 져야죠.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종호는 이제 편의점 일이 끝난 후 가끔 상가를 찾아가 건물을 둘러봅니다. 1층 편의점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2층 학원도 학생들로 붐빕니다. 그 모습을 보며 종호는 안도합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냈구나. 그는 이 작은 건물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에 만족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물어가는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제 그에게는 큰 꿈이나 야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아내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종호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종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요.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종호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음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종호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에 감사하고 밤에 무사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여전히 곁에 있어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종호는 오늘도 내일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